가수 김호중 씨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요. 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물갈이했다는 소식에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몇 시간 후면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왜 바꾼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김호중 씨가 변호인단을 싹 물갈이한 이유. 자의 반, 타의 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변호인단을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많이 바꾸는 일은, 많은 수를 바꾸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 1심까지는 이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먼저 김호중 씨의 사건 초기를 이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전 검찰총장 대행 출신 변호사가요. 1심까지는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이 사임한 변호사는요. 애초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하기로 했다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변호사 3명도 사임을 한 상황인데 눈여겨볼 점은요. 이 김호중 씨 아버지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한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 역시도 해임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임한 변호사 4명, 해임한 변호사 1명 해서 5명의 공백이 생긴 건데 왜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새롭게 꾸렸을까요? 이 사실 직계 가족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겠죠. 근데 김호중 씨가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인 나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만 봐도 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뭔가 이렇게 좀 친밀해 보이진 않는다. 신뢰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이 되실 텐데 뭐 저보다 또 팬분들 또 여러 많은 분들도 예능에서 많이 나온 얘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김호중 씨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집을 이렇게 좀 옮겨가며 살았고 그중에서도 주로 할머니랑 많이 살았죠. 그리고 특히 아버지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왕래 없이 소원하게 지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좀 소원하게 지낸 아버지가 변호인을 선임해 줬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임시켰다 혹은 거절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해석이 가장 강하게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새로 꾸린 이 변호인단 궁금한데요. 예전에 김호중 씨 악플러를 잡았던 그 변호인을 선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이 김호중 씨 팬덤이 김호중 씨 악플러를 고소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김호중 씨는요.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그리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렇게 변호인 군단을 꾸리게 됐는데요. 바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재판 준비에 돌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늘 재판 이후에 또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 사건도 워낙에 컸기 때문에 네. 오늘 재판 결과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를 낸 DJ가 있었는데 왜 사고 나고 개 끌어안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거 이제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오토바이 배달원 분을 치여서 숨지게 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1심이 판결이 나온 건데요. 알고 봤더니 이 오토바이 배달원 치기 전에 사고 당일에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차량을 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도망을 가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쳤다. 이게 수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재판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재판부는 이 DJ 예성 씨에게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했느냐. 굉장히 지금 사안이 중하죠. 사람까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음주운전 치사.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사망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 그리고 또 도망갔죠. 도주치상, 그리고 또 이제 도로교통법 상에
아까 중앙선 침범한 다음에 그냥 도망갔잖아요. 뺑소니죠. 사고, 미조치. 그런데 이 원인을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이었답니다. 음주운전. 이렇게 해서 4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국위 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뭐 선처를 호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대중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DJ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뭐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면서 국위 선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좀 감형을 해주기를 선처로 호소를 했는데 앞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차 사고 도주 그리고 2차 사고를 냈었던 것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만취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음주운전을 하고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사망한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한다. 저는 사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이분 떨어진 게 아닌가. 네네.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뉴스였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연예 소식 나갑니다.